캐나다에서 최초로 퀘벡의 한 여성이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혈액 응고, 즉 혈전 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코비실드로 알려진 인도의 세럼 연구소에서 생산된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퀘벡 보건부와 연방공중보건부는 1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 같은 첫 부작용 사례를 발표하고 해당 여성은 현재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존슨앤존슨 백신과 관련된 혈액 응고 사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3일 오전 6건의 유사한 혈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존슨앤존슨 백신의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보건부도 제약회사 측에 백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캐나다는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월 5일에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승인했지만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까지 약 200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왔으나 존슨앤존슨의 선정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병원들이 더 많은 코비드-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치료를 대폭 축소합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지난 9일 온타리오의 중환자실 수용력을 최대 1000개 병상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으나 4월 11일 기준 이미 605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1일 온타리오에서는 모두 4,456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해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주정부는 확진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병원 측에 긴급하지 않은 수술들을 미루라는 지시를 내렸고 필요하다면 다른 병원으로 재배치될 수 있는 직원들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시키즈 어린이 병원은 12일 GTA 병원 사고관리 시스템 지휘센터의 지시에 따라 급성질환관리 병원의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병원의 소아 환자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11일 5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급을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가 700여 개 약국에 추가로 백신을 제공함에 따라 1,400여 곳이 접종을 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는 100여 곳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몇 달간의 긴 협상 끝에 에어 캐나다에 최대 58억 7,900만 달러의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협정은 에어 캐나다가 채무 및 주식 금융 계약을 통해 최대 58억 7,900만 달러의 대규모 고용주 긴급 자금 조달 시설 LEFF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 중에는 항공사가 코비드-19으로 인해 비행기가 취소된 승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항공사는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이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에어 캐나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이 4월 13일부터 즉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12일까지 에어 캐나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은 여행사 에이전시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에어 캐나다 휴가 패키지 여행, 베케이션 패키지에도 적용됩니다. 환불 조치 적용 대상은 항공사나 고객이 어떤 이유로든 취소한 항공편으로 2021년 4월 13일 이전에 구매한 티켓이나 에어 캐나다 바캉스 패키지입니다. 고객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에어 캐나다는 환불 또는 에어 캐나다 여행권 ACTV 또는 동등한 가격의 항공기 포인트와 65%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비행 날짜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4월 13일 사이인 항공편은 환불이 가능합니다.